자, 오늘은 19단원 도형의 이동. 내용이 좀 짧아요, 단원이. 그래서 시간이 좀 나면 18단원 원의 방정식 문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의 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들을 잘 안 내더라고. 좀 심화 과정이죠, 그거는. 먼저 도형 이동에서 평행 이동을 먼저 공부를 해보면 자, 평행 이동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뭐 t라고 이름을 하나 붙이자. 그러면 자, x, y가 자, 요런 식으로 좌표가 바뀌었을 때 평행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은 상수항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상수항 xy의 위치도 안 바뀌고 앞에 개수도 안 바뀌고 뒤에 상수항의 변화만 일어난 겁니다. 그게 평행 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x, y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어떤 도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요 x, y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형을 만들어냈는데 이 x좌표가 어떻게 됐어요? 3만큼 커졌죠. 3만큼 커지고 y좌표는 2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가 3만큼 늘고 y좌표가 2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 도형이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2칸 갔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의 식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런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도형에 대한 표현, 자,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y equal fx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fxy equal 0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은 함수일 때, 이거는 함수가 아닐 때 써요. 물론 함수일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이거나 함수가 아닐 때. 주로 함수가 아닐 때 많이 씁니다. 자, 함수일 때도 써요. 얘는 함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y equal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잖아. 그럼 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대응하니까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y equal 어쩌고 저쩌고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표현은 뭐냐면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 2x-y 플러스 1 equal 0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지.
이것도 얘랑 똑같은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fxy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도형들이 있단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야. 함수예요?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니야?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하고 있잖아.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냥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이걸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고 이때 이 부분이 fxy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y 이퀄 0으로 표현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써야 돼? fxy 이퀄 0이라는 도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가 아니잖아, 이거 지금. 그죠? 그럼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하여튼 함수인 경우든 함수가 아닌 경우든 얘는 다 가능한 거예요, 이 표현이. 하지만 함수일 때는 이 표현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일 때는 하여튼 이거나 상관이 없는 건데 함수가 아니면 이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은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형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이기 때문에 y 이퀄 fx로 그냥 쓰기도 하고 fxy 이퀄 0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fxy 이퀄 0 표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이거부터 해보자. y 이퀄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자, 생김새가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얘는 x축이고 이거는 y축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얘는 라지 x축 라지 y축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a축 b축으로 잡으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x-축 y-축으로 했을 때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답을 구하는데 이런 답이나 이런 답이나 이런 답이 나와도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이 뭐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됐죠?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하자. y 이퀄 fx입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x좌표가 2가 늘어나고 y좌표는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내려갔겠죠? 그래서 얘가 2칸, 밑으로 1칸 내려가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요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움직였던 애가 x, y예요. 이것이 구좌표입니다. 옛날 좌표. 이 구좌표가 만들어낸 도형이 이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갔으니까 새로운 좌표가 만들어졌죠. 이것이 신좌표예요. 그러면 이 신좌표에 요게 x좌표고 요게 y좌표란 말이야. 그럼 옛날 구좌표의 x좌표하고 y좌표가 만들어낸 도형이 이거고 새로운 x좌표하고 새로운 y좌표가 만들어낸 도형이 뭐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니까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고 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이 x는 뭐고 이 x는 뭐야? 어떻게 x 플러스 2가 x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를
옛날의 x좌표, y좌표랑 구별하기 위해서 점을 콕콕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이 새로운 x좌표와 이 새로운 y좌표가 만들어내는 이 도형의 식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2가 x 다시고 y 마이너스 1이 y 다시인데 이 x 다시하고 y 다시 새로운 x 좌표와 y 좌표가 만들어낸 도형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옛날의 x 좌표, y 좌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x 좌표, y 좌표가 만드는 이 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뭐야? x 다시 마이너스 2고 y는 y 다시 플러스 1이니까 y 이퀄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었어? y 다시 플러스 1. x는 뭐야? x 다시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새로운 x좌표하고 새로운 y좌표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거죠. 그럼 답을 쓸 때는 점을 빼는 거예요. 옛날 거랑 구별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y 이퀄 3x 플러스 1이라는 답을 그대로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y 이퀄 3x 플러스 1로 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x가 뭐로 바뀌었죠? x 플러스 2로 바뀌었죠. y가 y 마이너스 1로 바뀌었지만 x가 x 플러스 2로 바뀌었다고 해서 x에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반대로 집어넣어야 맞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y가 y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y에다가 y 마이너스 1 넣어야지. 그게 아니라 y 플러스 1 넣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핵심은 뭐야? 상수항의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평행이동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자, 이게 y 이퀄 x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y 이퀄 x제곱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세 칸 평행이동을 시켰다면 이 y 이퀄 x제곱의 꼭지점은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세 칸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 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 대충 그렸습니다. 그러면 x가 x 플러스 2가 되고 y가 y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y에다가 y 마이너스 3 넣고 x에다 x 플러스 2를 넣었어요. 이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이놈은 오히려 왼쪽 위로 달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반대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갔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x에다가 x 마이너스 2 넣는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 y에다 y 플러스 3을 집어넣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평행이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됐죠? 모든 도형에 다 적용된다는 거지. 평행이동은. 자, 따라서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y 이퀄 fx는 어떻게 바뀝니까? y에다가 y 마이너스 b 넣는 거고 x에다가 x 마이너스 2 넣는 거예요. 만약에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지면 x에다 뭘 집어넣는 겁니까? x 마이너스 2. y에다 뭘 집어넣어요? y 마이너스 b 이퀄 0. 요렇게 됩니다.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점입니다. 점. 그 다음에 이거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주어지면 이거는 좌표예요. x좌표, y좌표. 이거는 뭐야?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식이에요. 식. 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xy라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 요걸 구별하세요. 얘는 점이다. 좌표고 이건 식이다. 자, 평행이동은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서 대입한다. 그러면 끝. 도형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함수가 아닌 경우는 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함수인 경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평행이동이 워낙 쉬워가지고. 자, 73쪽으로 갑니다.
자, 평행이동에 의해서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이에요. m하고 n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2,1이 마이너스 3,4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1번 m하고 n의 값을 구하래. 야, x좌표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얼만큼 줄어들었어? 5만큼. 그럼 m은 뭐야? 마이너스 5죠. 이건 식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야. 반대로 넣는 게 아니야. 그냥 점이 그대로 움직인 거일 뿐이란 말이야. 자, y좌표는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예, 플러스 3이에요. 자, 됐습니다. 식에 집어넣을 때만 바뀌는 거야. 식에 집어넣을 때만. 자, 2번.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피의 좌표를 구하래. 원점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아니라 원점으로 이동되는 놈을 찾으라는 거야. 원점으로 이동되는 놈을. 자, x좌표가 5만큼 줄어들었더니 0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5죠. y좌표가 3만큼 늘어났더니 0이 됐다는 거잖아. 이거죠. 원점으로 이동된 점은 이거예요. 이놈이 원점으로 이동된 겁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이거죠. 자, 3번.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이 직선이 x 플러스 ay 플러스 b 이퀄 0이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0 이퀄 0으로 이동이 된대요. 그럼 a하고 b의 값을 구하래.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m하고 n이 얼마인지를 찾았잖아. 그죠? 예, m이 마이너스 5, n이 플러스 3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자, 얘는 도형의 식이잖아. 식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x에다 뭘 넣어야 돼? 반대로 줘야 반대로. 부호 반대로 넣어야 돼. y에다 뭘 넣어야 돼?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거란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직선은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 반대로 넣으란 말이야. 상수항의 부호를 반대로.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자. x 플러스 ay 플러스 5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퀄 0. 그게 이거예요. 이동한 놈. 그러니까 어디 보자. x, a 나왔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그럼 a에다 마이너스 6 넣어봐. 3, 6, 18. b 플러스 23이야? 그게 20이죠?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됐습니다. 진짜 평행이동 쉬운 거지. 모든 도형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유제해 보세요. 됐어? 나왔어? 뭐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문제까지 쓰느라. 아이, 뭐 문제까지 쓰고 그래. 그냥 답만 다다닥 구하면 되죠. 돼? 네. 글씨가 좀 나아졌다. 그래. 갑니다. 자, 워낙 쉬워서 연습 문제 하나 해볼까요? 연습 문제 19-2번 해보세요. (19-2) 야 연습 문제 19-2.
자, 볼까요? y 이퀄 ax 플러스 b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데, 그럼 x축으로 2만큼이라는 거는 플러스 2만큼이라는 뜻이죠. 플러스를 생략한 거예요. 그럼 2만큼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 같은 말이죠. 플러스 2만큼 이동했다. 똑같은 겁니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y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이게 지금 이 표현이 이거를 요렇게 표현하면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2가 늘어난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y는 3만큼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그 집어넣을 때 반대로 넣어야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 그럼 y에다가 y 플러스 3 넣는 거고 x축으로 2만큼 갔다 그러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야죠. 이거예요. 그래서 y 이퀄 a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직선 L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y 이퀄 3x 플러스 4가 y 이퀄 3x 플러스 4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게 y 이퀄 3x 플러스 4야. 얘가 L하고 y축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났는데 그러면 L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y축의 점에서 얘랑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L이. 자, 90도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4죠? 그러니까 얘는 0,4를 지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4가 될 겁니다. x에다 0 넣어보자. 자, 하나 나왔죠? 그 다음 수직이라며.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이 기울기가 3이니까 우리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a, b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넣었더니 b가 얼마 나왔어요? 3분의 19.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낼게. 문제 또 하나 낼 테니까 해보세요.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고 할게요. 이만큼 평이 이동했어요. 했더니 y 이퀄 2x 플러스 k와 접했어요. 한 점에서 만났다는 거죠. k를 구하시오. 이요 플러스 2. 유론이 얼마? 응? 어제 안 났어? 아직도 안 나온단 말이야?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선생님 벌써 다 했습니다. 이래야지. 처음에 잘못 잡았어.
땡이다 땡. 시간 초과다. 답 없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자. 지금 원의 중심은 얼마예요? 3, 마이너스 4죠. 반지름은 얼마예요? 1이죠. 요따만 하겠지?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3칸 가겠죠? 그 다음에 위로 2칸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중심 3,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왼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라가면 0,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말이야. 크기는 똑같고. 그랬더니 y 이퀄 2x 플러스 k하고 접하더라 이거야. 그럼 직선하고 원이 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2x-y 플러스 k 이퀄 0이 될 것이고, 중심이 0, 마이너스 2다. 자,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루트 2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 0,2 x에다 0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죠. 0 마이너스 2니까 0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니까 2 플러스 k가 되죠. 이게 반지름 1이 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루트 5니까 k 플러스 2는 뿔마 루트 5가 되니까 k는 뭐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답입니다. 자, 중심이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요, 식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한 만큼 갔다 그러면 x에다 뭘 넣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한 만큼 갔다 x에다가 반대로 x 플러스 3을 넣어야죠. y축으로 2만큼 갔다 그리고 y에다가 y 마이너스 2를 넣어야죠. 반대로. 그랬더니 뭐가 됐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1이 됐으니까 중심이 0,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또 판별식 썼어? 네.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래. 훨씬 힘들어. 판별식 쓰지 마. 자, 다시 돌아와서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평행이동을 공부하고 나서 대칭이동을 공부할 때는 그 대칭이동은 순수한 대칭이동도 있지만 평행이동을 공부했으니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뒤섞여 있는 문제들도 나오게 되는 거지. 자, 대칭이동은 책에는 4개의 대칭이동만 나오는데 우리는 8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X축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되면 X, Y는 어떻게 바뀔까? 자, 만만한 게 일사분면이니까 일사분면에다 X, Y를 잡아보자. X축 대칭이 되면 얘는 이리로 내려가겠죠. 이때 이 축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비스듬히 가는 게 대칭이동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요만큼 가는 것도 대칭이동이 아니죠. 이게 수직이면서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대칭이동이에요. 그럼 뭐는 그대로야?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의 부호가 바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2,3이었다면 당연히 2,-3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점이 있었다고 해보자. 얘를 x, y라고 하면은 x축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x, y죠. y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얘는 이 자체가 지금 음수예요. 양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는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그럼 이게 x축 대칭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자, y 이퀄 fx는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
y 콜 fx라는 도형은 어떻게 바뀔까? 자,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틀린 설명이야. 뭐가 틀렸는지 얘기해봐. 야, x가 x로 바뀌었으니까 x는 그대로잖아. 근데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 이렇게. 됐지? 이게 답이야. 자, 답은 맞는데 설명은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야, x가 x, 그러니까 x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봐. 그게 틀린 설명이라고. 그러면 평행 이동은 왜?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봐. 야, x가 x로 바뀌었, x 그대로네. x 내버려둬. y가 y 플러스 3으로 바뀌었어? 그럼 y에다 y 플러스 3 대입하면 되잖아. 맞아? 안 되잖아. 부호 바꿔서 넣었어야 됐잖아. 부호를 바꿔서 넣어야 된다고요. 그럼 y가 마이너스 y로 됐으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해. 답은 맞는데 설명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맞는 설명이 되는 걸까? 이걸 이해해야지 모든 변환, 모든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따로따로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이 뒤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이게 옛날 좌표죠. 옛날 좌표가 XY 좌표가 만들어낸 식이 이거야. 새로운 좌표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좌표를 우리는 옛날 좌표랑 구별하기 위해서 X-Y-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X좌표하고 Y좌표가 만들어낸 식을 찾는 거야, 우리는. 그럼 이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X는 X-고 마이너스 Y가 Y-니까 Y는 마이너스 Y-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X좌표, Y좌표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는 새로운 X, Y좌표의 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Y가 뭔데? X는 뭔데? 이거죠? 됐어. 이제 옛날 거랑 구별할 필요 없으니까 점 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모든 좌표가 바뀌었을 때의 새로운 도형은 전부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X축 대칭은 어떻게 하면 돼?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한다 그러면 맞아요. X축 대칭은 Y의 보호를 바꾼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맞다고. 자, 그럼 fxy 이퀄 0으로 표현된 도형은 어떻게 돼요? y의 부호를 바꾸자 이거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x는 그대로고 y는 마이너스 y니까 y에다 마이너스 y 넣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x좌표, y좌표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맞는다는 얘기야. y의 부호를 바꿔라. 신기하게도 대칭이동은 틀리게 설명해도 다 맞아. 자, y축 대칭이에요. 어떻게 될까? y축 대칭은 y축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죠? y는 그대로고. 예, 그러면 y 이퀄 fx는 어떻게 바뀌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요.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것도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는 그대로야 라고 설명하면 틀리는 거야. 항상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야. x-y' 설명해야 돼. 근데 틀린 설명도 맞다니까 여기선 답이. 어떻게 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으세요. 자, 세 번째.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어떻게 바뀔까? 진서 졸지 말고. 원점 대칭은 너 지금 뒤통수 따뜻해지지? 바람 가지? 시온은 안 갔어, 바람? 제가 계속 집하고 뒤통수에? 그럼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건조해지고? 너도 왔어? 너한테도? 뜨거웠어?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됐어요? 원점 대칭은
여기 2,3이 있어.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y축에 대칭시켰다라고 봐도 되고 y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 대칭시켰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둘 다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y 콜 fx는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y 콜 x하고 y에다가 다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x좌표, 새로운 y좌표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입해 그러면 답이 맞다고. 자, 이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콜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 콜 x 대칭. 자, y 콜 x에 대칭 시키는 거야. y 콜 x에 대칭을 시키면요. 요게 y 콜 x지. 여기 3,1이 있다고 그러자. 뭐가 될까? 1,3. 그죠? 그럴 것 같아요? 3,1은 1,3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 요 점이 뭔지 모른다고 치자. 뭔지 몰라. 그럼 대칭 이동일 때는 이게 90도고 이 길이는 같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요리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인정? 합동 조건이 뭐야? 이 점을 y 콜 x에 대칭시켜 갖고 각각의 점을 원점하고 연결해서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이거죠. 합동 조건이 뭐예요? 잠깐 한 사람씩 얘기해. 유런이 뭐? 아니야? 뭐? SAS? SAS 합동이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죠. 대칭이동이니까. 요거는 공통이니까 같고 끼인각이 같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도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을 내리면 요 노란 삼각형하고 요 빨간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합동 조건 얘기해 보세요. 합동인 거는 같아? 노란 놈하고 빨간 놈이 합동일 것 같아? 합동 조건이 뭘까? RH? 이번에 90도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죠?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었으니까 얘랑 얘랑 같아서 H. 그 다음에 Y 콜 X에서 이 각이 몇 도예요? 45도죠. Y 콜 X에서. 얘도 45도입니다. 둘이 합동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이 같죠? 45도에서 뺀 나머지 요 두 각이 같아요. 합동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죠? 3. 이 길이가 얼마죠? 3. 그게 y좌표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죠? 요 길이 얼마예요? 1. 요 길이 얼마예요? 1. 그 x좌표예요. 1,3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점은 이쪽에 a, b가 있어. 자, y 콜 x의 대칭이 됐어요. 뭐로 바뀔까? y 콜 x에 대해 대칭이면은 x좌표하고 y좌표가 바뀌는 거죠.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거예요. 이 a, b는 b, a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할 때는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일사분면에다가 놓고 얘기했지만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y 콜 x에 대해 대칭을 할 때는 그래서 y 콜 x 대칭은 x가 y가 되고 y가 x가 돼 버립니다. 이게 y 콜 x 대칭이에요. 그래서 y 콜 fx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으면 됩니다. 그것도 야 x가 y가 됐잖아. x에다 y 대입해. y가 x래. y에다 x 대입해. 틀린 설명이고 x-y-로 해서 설명하면 신기하게도 그냥 대입한 것처럼 답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는 간단해요. x랑 y랑 바꿔라. 끝. 그럼 fxy 이퀄 0은 fyx 이퀄 0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에 나와 있는 네 가지예요. 그게 75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도 더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자, 네 가지를 더 공부를 하는데 다섯 번째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 자,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은 y 이퀄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생겼죠. a, b는 1위로 갈 겁니다. 뭐가 될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 b, a. 그럼 숫자 갖고 해볼게. 숫자. 지금 뭐? b, 마이너스 a. 숫자 갖고 해볼게. 마이너스 3,1이 있어 여기. 좌표 뭘까? 마이너스 1,3. 뭘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그러니까 y 이퀄 x 대칭은 y가 x고 x가 y니까 x가 y랑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y 이퀄 마이너스 x는 y는 마이너스 x가 되고 x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하고 바뀌면서 부호도 같이 바뀌어요. 자, x, y가 어떻게 바뀌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y 이퀄 fx는 어떻게 해요? y에다가 마이너스 x, x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고 도형이 fxy 이퀄 0으로 표현됐다면 x에다가 마이너스 y,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x 이퀄 a의 대칭이에요. 자, x 이퀄 a의 대칭이면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 이퀄 5라는 직선에 대해서 7,5가 있는데 얘가 대칭이 됐어요. 이건 쉽죠. 7,5라는 점이 x 이퀄 5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됐어요. 좌표가 뭐가 되겠어? 3,5. 그렇지. y좌표는 그대로죠? 근데 요게 좀 두 칸이잖아. 두 칸. 얘 5니까 두 칸 뺀 거야. 그래서 여러분 3,5라는 걸 금방 알았어. 이게 x 이퀄 a야. 그러면 그냥 x, y로 해볼게요. 얘가 x 이퀄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됐어요. 뭐는 그대로입니까? y좌표는 그대로죠? 그러면 x, y는 x좌표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겠어? 응? 그럼 새로 바뀐 점을 새로 바뀐 좌표를 x 다시라고 놓을게. 그럼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옛날의 x좌표하고 새로 바뀐 x좌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까 x 이퀄 5였을 때 얘가 7이면 여러분이 3이라고 대답했잖아. 두 칸 차이니까. 그럼 이게 옛날 좌표야. x. 대칭 이동이 된 점이 x 다시야. 그럼 옛날 x좌표랑 바뀐 x좌표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놈하고 이놈의 한가운데에 a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x 플러스 x 다시가 바로 a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바뀐 x 다시는 2a 마이너스 x예요. 2a 마이너스 x 요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야, 그럼 이 도형은 어떻게 바뀌어? x가 2a-x로 바뀌었으니까 x에다 2a-x 대입해 라는 틀린 설명이 답은 맞다니까. y는 그대로고.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x좌표니까 x 다시 y 다시로 놓고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냥 대입해도 답이 맞다고. fxy 이퀄 0은 2a-x 요렇게 바뀝니다. 다 외워두세요, 지금.